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2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요, 굉장히 뜻깊은 이벤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저녁 6시 한국 시간으로요, 초청합니다. 미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 오늘 런칭합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미존 패밀리 멤버십이 드디어 시작이 됐거든요. 이 영상 한번 시간 되실 때 들어가서 살펴보시고요. 제가 어떤 취지를 가지고 미존 멤버십을 런칭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혜택을 입으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영상 아래쪽에 설명란을 보시면요, 미존 패밀리 멤버십 일주일 무료 체험하기라고 링크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에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페이지에 이동하시면 자세한 미존 패밀리 멤버십에 대한 혜택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위에 쪽에 보시면 버튼 하나가 있는데요. 멤버십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멤버십 체험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요 100% 환불이 되기 때문에 직접 한번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미존 패밀리 가입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담당 매니저님께서 여기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을 진행해 주시니까요, 혹시 궁금한 점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열심히 미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요. 오히려 바빠지니까 생산성도 향상이 되는 것 같고요. 미존 유튜브 채널의 컨텐츠의 그 질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좀 바빠져야 그래야 또 열심히 일할 만도 나고요.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존 패밀리 멤버십 가입하지 않으셔도 미존 유튜브 방송은 계속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미존 오미주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29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가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다우존스를 보시면 0.2% 떨어졌고요. S&P 500은 횡보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0.27% 올라가면서 역시 테크주 그리고 성장주들이 좋은 추세를 지켜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어제 테크주들의 상승 추세를 지켜낸 대표적인 종목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자, 일단 조비 에비에이션의 주가가 무려 40% 이상 폭등을 해버렸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조비에이션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요, 미국의 FAA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연방항공청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는, 따라서 그 시제품에 대한 테스트 드라이빙에 대한 허가를 받아냈거든요. 따라서 조비가 가지고 있는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커다란 발걸음을 대디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아이온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3.5% 폭등했고요. 오픈도 17% 올라갔습니다. 자, 버진갤럭틱도 9.2% 올라갔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죠. 자, 버진갤럭틱 역시도 이제 그들의 첫 번째 상업용 비행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바로 런칭을 하거든요. 따라서 버진갤럭틱 그리고 미존의 멤버십이 동시에 런칭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차지 포인트입니다. 6.23% 올라갔고요. 루시드 플러스 5.25,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4.75, 팔란티어 플러스 4.59, 에디타스 플러스 4.2, 유니티 소프트웨어 4.11, 클라우드 플레어 3.99% 올라가면서 나스닥의 상승 추세를 지켜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이고요. 넷플릭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3.06% 상승했고요. 테슬라 플러스 2.41, 구글이 플러스 1.74, 애플 플러스 0.63,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38, 아마존 마이너스 0.11, 메타 마이너스 0.61, 엔비디아 마이너스 1.81% 기록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애플이 지금 189.25를 찍으면서 시가총액이 거의 3조 달러에 가까이 지금 접근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마켓캡 시가총액이 무려 2.96 트릴리언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3조 달러를 오늘 내일 내에 찍을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2023년 1분기가 마감되고 제출된 13F 파일의 현황에 따르면요. 지금 버크셔 해스웨이의 투자 자금 중에 무려 46.4%가 단 한 종목에 집중돼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거기에다 심지어는 2.28%를 추가했거든요. 1분기에. 따라서 정말 이 정도 되면요. 워렌 버핏은 애플에 몰빵한다라고 묘사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로 워렌 버핏이 커다란 확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애플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애플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애플이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거의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웨드부시에 따르면 4조 달러도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커다란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애플의 주가가 수요일날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3조 달러에 이르는 굉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투자기관인 웨드부시에서 얘기하기를 테크 자이언트 기업인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4조 달러의 시가총액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굉장한 기업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댄 아이브즈고요. 자, 댄 아이브즈는 아웃퍼폼 레이팅이니까 아직까지도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 같은 경우는 220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플레잉 체스를 하고 있다. 자, 애플은 체스를 두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지금 체커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체스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요. 체커라는 게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게임이 체커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체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혼자 체스를 둔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체커라는 게임은 그냥 한 수만 앞을 본다. 굉장히 단기적인 그러한 전략을 구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묘사를 할 수가 있고요. 체스를 둔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따라서 여러 수를 앞서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멀리 보면서 굉장한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 애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애플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요. 지금 애플의 페이스를 보면 1,000억 달러 정도의 애뉴얼 서비스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만큼 하드웨어뿐만 아니라요. 서비스 쪽 매출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애플은 더 이상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올해만 해도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자. 2020년 피스칼 이어는 이제 회계년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회계년도 2020년만 해도요. 서비스 쪽에서 기여하는 매출은 50빌리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3년 만에 50빌리언이 100빌리언으로 올라갔잖아요. 더블이 된 거죠. 따라서 이런 추세로 계속 서비스 매출이 올라가다 보면 매출의 성장이 엄청난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서비스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1.4 트릴리언 정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지금 3빌리언 정도 가까이 다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1.4 빌리언의 시가총액은요. 이 서비스 매출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를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믿기로는 애플의 페어 밸류에이션 따라서 정당한 밸류에이션은 3.5 트릴리언 정도가 된다. 3.5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불 케이스는 4 트릴리언이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피스칼 이어 2025라고 써 있으니까요. 자, 회계년도는 1년 정도 앞서 나가죠. 따라서 내년 말 정도가 되면 이 애플의 가치는요. 4조 달러 정도가 정당한 가치다. 불 케이스가 그렇다고 얘기하고요. 적어도 3.5조 정도는 되는 기업이 바로 애플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아이브즈가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월가에서는 굉장히 심하게 언더 에스메이트하고 있다. 저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을 간과하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아이폰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오퍼추니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커다란 기회가 있다는 건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아이폰 15이 굉장히 많이 팔릴 것이다. 미니 슈퍼 사이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요. 댄 아이브즈가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아이폰의 그 고객들 중에서요. 지난 4년 동안 핸드폰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 무려 25%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폰 15이 출시됐을 때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몰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죠. 따라서 아이폰 15는 슈퍼 미니 사이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애플의 투자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코시스템 그리고 모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코시스템은 보통 우리가 생태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태계는 뭐냐면요.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드웨어를 계속해서 판매하면서 사용자의 수가 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사용자 수가 늘면 그 사용자들이 기여하는 서비스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 에코시스템을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서비스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혜자가 있는 기업이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특히 최근에 들어서 이제 비전 프로 헤드셋이 출시가 됐죠. 자, 이거는 애플이 출시한 혼합 현실 헤드셋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결국 또 한 번 에코시스템이 확장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이 애플 스토어의 모트가 될 것이다. 경제적 혜자로 추가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댄 아이브즈의 긍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애플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시킹알파 애플 페이지 오셔서 두 번째 탭을 보시면 레이팅이 나와 있잖아요. 자, 이 레이팅에는 세 가지의 레이팅이 표시가 되죠. 첫 번째는 시킹알파의 퀀트 스코어, 두 번째는 SA,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준 전문가들,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고요. 세 번째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점수입니다. 자, 이 세 번째 탭을 클릭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은요, 5점 만점에 4.06을 주면서 바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조금 더 내려가시면 목표 주가가 나오죠. 자, 지금 애플의 평균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는 185.19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오른쪽에 자세하게 표시가 돼 있죠. 지금 좀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225까지도 목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116을 주고 있습니다. 평균치는 185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랑 비교했을 때 2% 정도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프라이스 타겟과 액추얼 프라이스, 따라서 실제 주가랑 프라이스 타겟이 어떠한 차이를 보여왔는지 과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지금 5년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주가 차트 두 개가 나란히 가고 있잖아요. 자,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애플의 목표 주가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애플의 실제 주가입니다. 자, 그런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추세를 보시면요. 두 선이 나란히 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목표 주가랑 실제 주가는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과거에 보여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2021년 중반에 잠깐 떨어지는 모습을 실제 주가가 보여왔는데요. 결국은 치고 올라가면서 따로 잡았죠.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2022년을 보시면 지금 목표 주가에 비해서 실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줍줍 기회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왜냐면 마지막에 이제 2023년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 목표 주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뭐냐면 과거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실제 주가랑 목표 주가는 굉장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만약에 실제 주가가 목표 주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요. 그때는 정말 줍줍 기회다. 애플의 줍줍 기회는 자주 찾아오진 않지만 확실하게 따라붙는 모습을 지금까지는 보여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하기를 미국 정부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것이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사는 이 엔비디아가 과연 이런 대중국 수출 제한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여기에 대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언더 프레셔다. 지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하방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왜냐면 투자자들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게 됐다. 자, 새로운 리스트릭션, 제한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중국 쪽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 수출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수요일 날 엔비디아의 주가가 1% 이상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국 장 마감을 보니까 1.8%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도 내용 때문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하기를 바이든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다. 추가적인 수출 제한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엔비디아 그리고 그 밖에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을 방해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죠. 자, 그 중에는요. 엔비디아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A800 칩이 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 초에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대중국 수출을 규제했잖아요. 자,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A100 그리고 H100라고 부르는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칩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칩을 수출할 수 없게 됐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새롭게 개발한 칩이요, 바로 A800였습니다. 따라서 이 칩은요, 지금 미국 정부 때문에 일부러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칩이거든요. 자,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지금 막히게 생겼다,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된 겁니다. 자, 그래서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기를 지금 중국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요, 전체의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한다. 완전히 전체 매출은 아니고요, 엔비디아가 만들어내고 있는 데이터 센터 매출의 한 10%에서 15%를 중국에서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7%에서 10% 정도에 이른다. 따라서 한 10%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중국 쪽에서 들어온 매출의 규모는 1.59 빌리언이다. 10억 달러가 넘는다는 거죠. 지금 중국 홍콩에서, 그러니까 2024년 1분기입니다. 단 3개월 동안 중국과 홍콩에서 기여한 매출이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다. 따라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매출은 전체 매출의 22%를 담당한다. 따라서 만약에 중국 쪽의 수출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요, 엔비디아는 전체 매출에서 20% 넘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전문가들은요, 대체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골드만삭스의 의견이고요. 자, 니어텀을 봐서는,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프레셔가 있다,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계속해서 아웃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자, 장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중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단기적으로 잠깐 어렵겠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중국 바깥에도 얼마든지 성장의 동력은 존재한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의견은 에버코어 ISI입니다. 자, 우리는 믿고 있지 않는다, 디레일 하지 않을 것이다. 디레일은요, 이 철로를 이탈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 때문에 엔비디아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쪽에 키 플레이어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가 무너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보시죠. CT가 지금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요, AI 디맨드가 서플라이를 넘어설 것이다. 지금 인공지능을 원하는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넘어선다. 따라서 중국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팔 때는 많다, 이렇게 지금 CT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나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미국 쪽에도 대규모의 고객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중국 수출이 막히게 돼서 추가적으로 제품이 생기게 되면요, 그 제품들 다 사갈 사람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중국은 한 10%도 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 토탈 애드레스블 마켓, 전체 AI 시장의 규모는 1000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그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판매하고 있는 칩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붐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중국 없어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인데요. 사실 이 뉴스는 제가 어제 녹화를 했었는데 편집하면서 좀 실수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요. 자, 엔비디아가 이 성능 테스트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칩들의 대결에서 1등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ML 커먼즈라는 기관이 등장을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만든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들이 반도체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머신러닝에 이용되는 인공지능 칩을 가지고요, 어떤 칩이 가장 성능이 좋은지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H100가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최고 신기록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astest time이니까요, 지금 현재 라지 랭귀지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반도체 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성능 테스트에는요, 엔비디아의 H100 말고도 칩 하나가 더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인텔이었고요. 자, 그래서 인텔과 엔비디아의 맞짱 대결이 펼쳐지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자, 그 결과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100의 GPU가 참여를 했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가우디2라는 칩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보시면요, H100의 GPU는 10분이 걸렸고요. 인텔의 가우디2는 무려 300분이 걸렸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인텔이 30배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됐다.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표된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의 트릭이 있는데요. H100 같은 경우는 GPU를 무려 3,500개 이상을 사용을 했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380개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수에서 인텔의 가우디 2보다는 H100가 한 10배 정도 더 투여가 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값을 봤을 때 H100가 조금 더 빠르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아직까지 NVIDIA GPU를 능가할 칩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번 결과는 인텔의 가우디 2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잠재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자, 이번 우리가 살펴볼 월가의 추천 주식은 에버코어 ISI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대표적인 수혜주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팔란티어 뭐 이런 기업들을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에버코어가 생각하기로는요, 다양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요, 엄청난 기회가 숨어져 있고 거기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리스트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업들이 설명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인베스터들, 투자자들은요, 지금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하냐면 기업들 중에요,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투자의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다가오는 미래에 계속해서 사람의 노동력이 머신, 기계로 바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우리가 추측 가능한 그런 미래죠. 왜냐하면 두 가지의 문제가 달려있죠. 첫 번째는요, 가면 갈수록 이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결국 기계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비용 효율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인데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의 능력이 향상된다면요, 사람이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일을 기계가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겠죠. 따라서 비용 측면도 그렇고 생산성 측면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어떠한 기업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냐, 여기에 집중을 하면 투자의 기회가 놀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줄리안 엠마뉴엘이고요. 제 엠마뉴엘이라는 전문가가 보기에는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네 가지의 종류의 기업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워크플로우를 생산 공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생산 공정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생산 공정 안에 넣어주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라는 테크놀로지를 구현하는 기업, 직접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시큐리티, 따라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이 사이버 보안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산업 쪽의 자동화를 이루는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업들이 나오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는요, Enhancing or Integrating AI into Workflow입니다. 생산 공정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을요, 생산 공정 안에 도입을 한다. 이런 기업들이 추천되고 있는데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아마존이고요. 또 하나는 어도비가 추천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주가까지 16% 정도의 상승 여지가 남아 있고요. 어도비는 20% 정도 12개월 안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를 보시면요, Enabling Technology, 따라서 테크놀로지를 구현하게끔 도와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에퀴니스, 두 번째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와이어리스 랜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자, 보시면 에퀴니스 같은 경우는 8.5%, 그리고 브로드컴은 3%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버 보안인데요. 두 기업이 추천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G스케일러, 두 번째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목표 주가까지의 여지를 보시면 지금 G스케일러는 17.5% 정도 상승이 남아 있고요.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30% 넘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카테고리는요, Aiding Industrial Automation입니다. 산업화 쪽에 이제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인저솔랜드, 두 번째는 테라다인입니다. 두 종목 모두 비슷하긴 한데요. 자, 인저솔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같은데 효율성을 극대시키기 위해서 자동화를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라다인은 두 가지 정도의 주력 상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검사고요. 두 번째는 산업용 자동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8개의 종목이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 생산성을 증대시키면서 많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는 종목이 생기시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투자에 결정을 하셔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자, 이번에 추천되고 있는 주식이 10개가 있는데요. 자, 누가 추천한 주식이냐면 바로 스티븐 크레스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미주은에 등장하셨던, 저랑 인터뷰를 하셨던 전문가가 어떤 주식을 추천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제목이 탑10 테크 스톡입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에 들어서 우리가 투자해야 할 10개의 가장 좋은 테크 주식을 추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스티븐 크레스가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죠. 자, 테크 섹터가 2023년 주식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주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내가 2023년 초에 발표했던 탑10 테크 스톡이 있었는데 이 스톡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40% 정도 상승을 했다. 따라서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내가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투자하면 좋을 10개의 테크 주식을 다시 한번 발표해 보겠다. 굉장히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코어 드라이버, 가장 강력했던 동력을 얘기합니다. 전반기에 테크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랠리를 보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세이프 헤븐을 찾았다. 이 얘기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자들이 이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메가테크 기업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좋아졌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투자 환경이 불안정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기승을 부렸고요. 자,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거기에다가 많은 기업들이요. 코스트 커팅, 따라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람도 인력도 줄이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AI 혁명이 등장을 한 거죠. 따라서 AI 쪽에도 이제 메가테크 기업들은 다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 메가테크 기업들이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해 들어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시장 그리고 이제 테크 섹터를 점령을 하고 있다. 주도를 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현재 많은 작은 기업들이 테크주 중에서 이제 소규모의 테크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요.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 수익성도 뛰어나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섹터의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많이 발견이 된다. 이런 기업들을 찾아 투자하면 하반기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23년 투자하면 좋을 10가지의 테크 주식을 지금부터 추천할 텐데요. 이 종목들은 모두 스트롱 바이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강력 매수의 의견을 퀀트 시스템에 의해서 받고 있고요. 그 의미는 다시 얘기해서 굉장히 훌륭한 종목의 펀드멘탈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불리시한 모멘텀, 주가의 흠도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경제 상황이 조금씩 좋아진다면 굉장히 좀 투자자들의 분위기도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2023년 하반기에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2023년 초에 스티븐 크레스가요 10개의 테크 주식을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었는데요. 자, 그때 과연 6개월 전에 어떤 주식들을 추천했었는지 그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10개의 주식이 2023년 초에 추천됐던 10개의 테크 주식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이제 마지막 쪽에 좀 보이죠. TSMC가 추천됐었고요. 34.58%가 올라갔습니다. 자, 온세미컨덕터 지난 6개월 동안 43% 넘게 주가가 상승했고요. 엑셀리스도 보입니다. 115%나 올라갔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가의 상승이 가장 도드라졌던 추천 주식은요. SMCI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죠. 172.46%나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다. 따라서 이 10가지의 종목의 수익이요. 합치면 종합적으로 40%를 넘어간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과연 하반기에는 어떠한 주식이 좋을지 또 이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10개 주식이 지금 하반기에 스티븐 크레스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10가지의 테크 주식입니다. 자, 일단 제가 투자하고 있는 온 세미컨덕터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일즈포스 CRM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을 보시면요. OPRA, BELFB, YEXT, 그리고 EXTR, IDCC, FROG, PLAB, HLIT 이런 종목들이 지금 2023년 하반기에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10개의 테크 주식이다. 이렇게 지금 스티븐 크레스가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한 번쯤은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 리스트에 넣고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참고로요. 제가 오늘 런칭한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이 있잖아요. 자, 멤버분들을 위해서는 오늘 이 기사에서 이 10개 종목이 추천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긴 레포트를 좀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오셔서 이 레포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기사를 두 개 정도 준비했는데요. 왜냐면 제가 이런저런 기사를 읽어보다가 짐 크레이머가요, 우리 투자자들한테 안겨주는 조언에 관련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두 가지의 각각 다른 투자 조언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발견이 돼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언을 보시면요, 짐 크레이머가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Make sure you can explain your portfolio to an actual pers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실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보라는 거죠. 도대체 내가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왜 이 기업을 선택했는지 투자의 논리를 정연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명이 잘 안 되면 그 기업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왜 주식 투자를 미국에 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도 미국 증시는 평균적으로 10% 정도 상승을 해왔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10년, 20년, 30년 동안 미국 증시는 우상향할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이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바람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4차 산업혁명과 많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다 미국 기업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믿는다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엔비디아면 엔비디아, 구글이면 구글, 테슬라면 테슬라, 왜 그 기업을 선택했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다. 그러면 예전에 금강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서부로 이동을 했을 때 이 금강을 찾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기업은요, 청바지를 판매하는 리바이스였습니다. 그리고 곡괭이를 판매하는 사람들이었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투자에 놀리는 것은 맞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지 이게 좀 불확실하잖아요. 따라서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한테 GPU를 판매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GPU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이 GPU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가 엔비디아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미래는 밝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내연 기관차가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다 전기차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판매대 수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30만 대밖에 되지 않는데 결국은 이 130만 대가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판매하고 있는 뭐 600만 대, 700만 대까지 올라갈 가능성, 혹은 이 토요타가 판매하고 있는 1000만 대 이상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개수보다 5배, 6배, 7배, 뭐 혹은 10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과 순이익은 10배 이상 올라갈 것이다. 자, 왜냐면 자율주행이 있잖아요. 따라서 판매 대수가 5배, 6배만 올라도 테슬라의 매출은요, 10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실적이 10배 이상 올라간다면 주가 역시도 10배 이상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러한 논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짐 크레이머가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과연 이 기업에 가지고 있는 투자 논리는 무엇인가 직접 여러분들의 배우자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분한테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짐 크레이머의 두 번째 투자 조언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이죠. Never subsidize losers. 전문 용어로요, 물타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물타기 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CNBC의 쇼 호스트인 짐 크레이머가 그의 어드바이스, 조언을 공유해주고 있는데요. 어디에 관련된 조언이냐면 루징 스톡입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no matter how smart you are,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관계가 없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는요, some dude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불발탄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고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는요, 반드시 패배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종목들을 어떻게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 나오는데요. Never sell your winners to subsidize your losers. 따라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을 팔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잘 나가는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주가는 기업의 가격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비전, 그 기업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 나가지 않는 기업을 사기 위해서 이 잘 나가는 기업을 판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예전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물타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역시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요. 잘 나가는 기업, 굉장히 좀 발전하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까먹고 우리가 주가만 보고 투자를 하다 보면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자꾸만 잘 나가는 기업을 팔고 못 나가는 기업을 사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구독자 한 분의 요청으로 인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투자세상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다양한 주제로 뉴스를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빅테크 주제로 뉴스를 보여주시면 좋은데요. 다른 섹터도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특징주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 등 코로나가 끝나면 올라갈 주식들 등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요, 최근 들어서 너무 테크주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인공지능 얘기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아주 오래간만에 배당주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올해 들어서 배당주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줍줍기회가 찾아왔다. 이러한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라지캡 테크, 즉 메가테크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메가테크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너무나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디비던드 페잉 스톡, 이게 이제 배당주죠. 배당주들이 전반기 내내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인컴 오리엔티드 네임, 이게 이제 인컴이라는 게 배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매달 혹은 매 분기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컴 오리엔티드 매당 주식이 앞으로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좋은 추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레드 데이비스 리서치의 의견입니다. 자, 어떠한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Our Index of S&P 500 Dividend Payers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S&P 500을 이루는 500대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따로 띄어서 인덱스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더니요, 수익률이 무려 13.7%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전반기에는요, 배당을 주는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더 좋지가 않았다, 수익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어느 정도로 좋지가 않은 추세냐면요, 이 추세가 만약에 6월 말까지 지속이 된다면 2009년 이후에 최악이다. 따라서 논 배당주에 비해서 배당주의 실적이 정말 좋지 않은 해가 바로 2023년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1973년 이후에 네 번째로 좋지 않은 해가 바로 올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올해 들어서 S&P 500는 YTD로 14% 주가가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무려 30%나 랠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만에 최고의 전반기를 맞이하는 것이 테크 주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와중에 스파이더 포트폴리오 S&P 500 하이 디비던드 ETF를 보시면요, 티커 네임은 SPYD인데요. 지금 YTD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8%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자, 또 다른 주식이 있는데 프로시어즈 S&P 500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래츠가 있습니다. 이거는 NOBL이라는 티커 네임을 가지고 있는 ETF인데요. 이거 역시도 올해 전반기에 3% 올라가는데 그쳤다. 따라서 지금 배당주들을 모아놓은 ETF의 성적이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올해 들어서 배당주들의 성적표가 좋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베타 지수입니다. 자, 베타 지수라는 것은 변동성을 표시하는 건데요. 자, 지금 현재 베타 지수가 낮은 주식들이 인기가 없다는 거죠. 자, 왜냐면 올해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의 바람을 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루에 10%, 20% 올라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베타 지수가 낮다는 것은요,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굉장히 커다란 상승 추세가 발견될 때는요, 베타 지수가 높은 종목들이 오히려 더 투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교적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배당주들이 인기가 떨어졌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세컨 하프를 보시면, 따라서 다가오는 하반기에는요, 이러한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고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몇 가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디비던드 페이어, 즉 배당주 같은 경우는요. 보통 연준에서 타이트닝 사이클을 할 때 두 번째 해에 좋은 퍼포먼스를 과거에 보여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요.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두 번째 해에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좋은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브로드 마켓이 앞으로는 조금 더 모더릿할 것이다. 따라서 전반기에 너무나 달렸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퍼포먼스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이러한 사이클이 대두가 된다면 아무래도 베타 지수가 낮은 게 장점으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이 변동성이 작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간이 펼쳐진다.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이코노믹 턴다운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리세션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 기관의 의견에 따르면요. 매크로팀이 예상하기로 2024년 따라서 내년 초가 되면 리세션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세션 기간에요. 배당주 그리고 배당주가 아닌 기업들의 주가 실적을 살펴보면요. 배당주가 보통 아웃퍼폼한다. 따라서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에 비해서 배당주들의 퍼포먼스가 더 좋았다라고 과거의 통계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에 리세션이 발생한다면 배당주를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시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보통 리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두 달 전부터 배당주들의 주가가 상승을 시작한다. 따라서 지금이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번 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와중에서 또 하나의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CNBC 프로에서 이번에 주식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배당주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여러 개의 주식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디비던드가 과거 5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간 종목들. 따라서 과거 5년이면요. 코비드 바이러스의 기간이 포함이 되죠. 따라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배당을 올려준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표현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배당률이요. 5%를 넘어갑니다. 따라서 배당을 계속 올려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좋은 배당률을 자랑하는 기업. 이 기업들만 포함이 돼 있고요. 자, 세 번째 조건은요. 프라이스 타겟이 20% 이상 올라갈 여력이 있다. 따라서 주가의 상승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애널리스트 중에 적어도 40% 이상이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기업. 따라서 전망도 괜찮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모두 만족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의 이름은 파이오니아 내추럴 리소시즈고요. 자, 배당률이 무려 11.5%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 1년 동안 배당이 272% 성장을 했고요. 자, 지금 타겟 프라이스까지는 26%나 남아 있습니다. 바이 레이팅은 40.6%고요. 자, 두 번째 기업은 대본 에너지 코퍼레이션이고요. 현재 배당률이 10%를 넘어갑니다. 10.6%고요. 자, 그리고 과거 1년 동안 배당이 89.5%나 상승한 상황이고요. 자,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을 보시면 목표 주가까지 33%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고요. 바이 레이팅은 45%입니다. 자, 다음은 EOG 리소시즈고요. 자, 지금 현재 8.1%의 좋은 배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과거 1년 동안 배당금이 77.9% 상승했습니다. 자, 거기에 목표 주가까지는 32%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 73.5%가요.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굉장히 건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Fifth Third 방콕이고요. 현재 배당률은 5%, 그리고 과거 1년 동안 배당금이 10.5% 상승했습니다. 자, 목표 주가까지는 20% 넘게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요. 현재 커버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 56%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되고 있는 배당주의 이름은 피델리티 내셔널 파이낸셜이고요. 배당률은 5.2%, 그리고 성장률은 13.5%. 자, 목표 주가까지는 25% 넘게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요. 현재 커버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 60%가 매수를 권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5개 종목은요. 지금 계속해서 배당이 상승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배당률 역시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자, 거기에 시장의 애널리스트들도 좋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아까 제가 올려드린 미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 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여러분들께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 좋은 멤버십으로 발전시킬 자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